폭풍은 나의 마음 안에 있었다. 시인 단테가 말했듯 나는 삶의 한가운데서 나 스스로가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바른 길을 잃은 나는 언젠가 새 길을 찾겠지만 그 장소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바로 페어팩스 정신병원이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9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던 세기 말에 개봉했던 영화 패치 아담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친구처럼 대하고 웃음치료법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어느 의사, 자신의 열정에 미쳐있는 패치 아담스라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늘 저희는 두 번째 발굴 포인트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영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또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다소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아요. 지금 막 조세프님의 막 미간이 실룩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본인이 골라놓고도 이게 막상 한 20년 만에 보니까 좀 약간 고가운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판을 깔아드릴까 합니다. 되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러브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여자친구 카린과의 관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 영화와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렇죠. 99년도에 개봉했으니까 네. 같은 그 해에 그러네. 개봉했던 영화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로베르토 베니니가 보여준 연기랑 이 영화 패치 아담스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보여준 연기가 약간 살짝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어떤 익살의 수준이나 레벨 그 그쵸. 정도가 네.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발포 질문으로 저희가 인생은 아름다워 때 던진 질문이랑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인물 패치 아담스는 실제 인물이기도 한데 정말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화 속에서 여자친구 카린이 패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네. 사랑할 수 없고요. 네. 전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가실 것 같아요. 성가실 그냥- 것 같다고요? 네. 그냥 음. 저는 네. 너무 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무난한 사람이 좋지. 이렇게 막 핵인싸잖아요, 너무. 맞아요. 근데 핵인싸인데 어그로를 너무 끌어. 그 은근 자기가 중심이어야 돼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민폐 끼치는 캐릭터는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저는 헌터랑 카린의 관계도 영화의 결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헌터의 특출남을 부각하려다 보니까 네. 카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하. 카린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의대에서 만난 그쵸. 이제 동료 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이제 패치를 되게 마치 방금 조세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점점 패치에게 감화되는 그렇죠.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저는 헌터와 카린의 대화 장면에서 네. 일종의 라포라 할까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점을 좀 발견하지 못했어요. 헌터가 무작정 들이대고요. 네. 게다가 남자로부터 트라우마까지 있거든요. 카린은. 맞아요. 카린은 그래서 헌터를 계속 밀어내요. 음. 경계하고 네.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이제 역력하게 네. 느껴지는데 음. 그랬던 카린이 갑자기 헌터를 다시 보게 되는 게 네.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와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볼 수 있지. 다시 볼 수 있지. 근데 하지만 카린이 오직 그것 때문에 그래. 헌터에게 마음을 조금 내어준다는 것 자체도 네. 너무 지나친 단순화이고 비약이라는 거죠. 약간 저는. 여성 혐오 아니에요? 이건 심지어? 이건 그렇죠. 이게 도구적으로 사람을 너무 네. 이제 소모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적을 제하고 음. 헌터가 매력적인 남자인가? 이게 이제 원우 씨가 저한테 했었던 질문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뛰어난 사람이 과연 매력적인가? 어. 예전에는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더 매력적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부장적인 세계관에서 네.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그렇죠. 있어서 제약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진지 빨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진지한 코너예요. 네. 여자의 어떤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는 한 분야에 아주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 네. 일정 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변수나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칭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는 여성들도 일종의 유리천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했었는데 네. 그것들을 깨고 경제 활동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이제 상대적으로 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남규홍 PD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는 솔로 PD님께서도 뭐 인터뷰에서 보니까 결국은 외모더라. 맞아,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요새 진짜 많이 하죠. 네. 여자들도 요새는 외모를 봐요. 네, 결국 외모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가장 공신력 있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 PD가 네. 검증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외모더라. 네. 자주 섞인 얘기지만 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는 네. 예전만큼 뛰어남이나 특출남이 각광받지 못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여자들도 뭐 워낙 뛰어나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너무 튀어서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가면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 저 인간이. 또 애줘라 진짜. 제가 성가시다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약간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겠다. 제 관점에서는 네. 너무 인싸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모로 이 영화적으로도 그 카린의 입장에서 네. 저 사람을 좋아할 만한 요소를 찾기가 좀 어렵다. 물론 성적이 좋아서 호기심이 발현돼서 네. 한번 가보고 거기서 예의 뜻에 어떤 뭐 패치의 뜻에 굉장히 감화되긴 했지만 네. 그 장면이 조금 너무 압축돼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관객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조금 퍼즈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로서 패치라는 의사 선생님을 보는 거랑 연인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의 뭐 귀도 오래피치 얘기를 했었지만 이 귀도랑 또 패치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뭐 익살 뭐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패치 아담스는 은근히 독선적인 데가 좀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밀어붙이고 이게 박력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인간적인 것도 좋고 자기 철학 있는 것도 좋은데 본인의 삶의 방식에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주변에 남아있기 힘든 거예요. 아까 all or nothing이라고 네.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 게 내 스타일을 완전히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꺼져? 약간 이렇게까지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카린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보면 카린의 인생은 사실 패치 아담스를 만나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맞이한 거 아닐까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인생은 아름다워를 봤을 때 도라가 사실 귀도를 만나가지고 수용소 생활까지 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라를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 카린의 경우에는 패치를 만나서 행복했을까?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예스라는 대답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도라는 저희가 영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서 도라가 성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도라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네. 나중에 도라가 안 가도 되는. 수용소를 네. 향해서 가는 거죠.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네. 이제 난 새로운 스테이지다. 내 그렇지. 삶에. 그걸 이제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카리는 네. 끝까지 그냥 끌려가다가 네. 그냥 본인이 어떤 새로운 이걸 성장의 모습으로 네. 관객에게 닿지가 않아요. 네. 그냥 맞아요. 패치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네. 있다가 희생되는 캐릭터인 그렇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카린이 살해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따만 하더라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좀 없을 그쵸, 때니까 그쵸. 그런 환자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카린은 이 환자의 조금 이상한 레리였나요? 그렇죠, 레리. 좀 이상한 이 환자의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알았다고 나중에 패치가 회상하거든요. 그렇죠. 아 카린은 알고 있었어. 이제 막 패치가 나중에 카린 죽고 나서 자책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린은 저 남자 좀 위험한 인물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그래도 패치는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 환자를 한번 믿어보라고 했어라고 해서 그 약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낌새가 이상한 그 환자랑 둘이 있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카린이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환자를 판별하고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걸, 그 가능성을 패치가 어찌 보면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쵸.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죠. 그렇지. 위험해. 그래서 결국에는 패치는 카린이 죽고 나서 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절벽으로 가서 신과 막 대화를 하죠. 네. 그러면서 뭐 신이시여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7일째 당신은 쉬셨는데 사실은 인간에 대한 연민을 학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막 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나비 한 마리를 보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또
인간에 대한 그걸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라고 혼자 깨닫고 다시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는 음. 그런 지금 전개를 보여준다. 너무 쉬운 해법이죠. 음. 그러니까 카린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네. 이 패치라는 인물이 네. 온전히 다 주인공의 몫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카린의 맞아요. 죽음마저도. 네. 거기서 과연 이 사람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을까? 네. 마치 영화 미량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맞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 혼자서.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네, 친구와의 얘기하는 관계를 그 통해서. 어떤 이 어폐? 네. 네. 사실 볼성사납죠. 그렇죠. 정말 진짜 이거는 아까 저도 진지하게 좀 약간 화가 나는 측면이기도 그쵸. 해요. 네. 자, 카린의 장례식 장면도 한번 볼게요. 네. 카린이 사망하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주변 친지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왜 미국식으로 하는 장례식 그렇죠. 있잖아요. 네. 패치는 감히 이 유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뒤에서 숨어 있어요. 네. 뒤에서 이제 근데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쵸.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유족들이 다 떠나고 나서 혼자 그 영정 앞으로 가서 막 자기가 쓴 편지를 네. 읽어요. 읍지 못했던 시를 다 시를 읊어주죠. 읽고 근데 네. 그것마저도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카린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그냥 카린의 삶을 자신 중심으로 일축해버리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이 장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절벽 나오고 이제 이런 걸 보고 막 혼자 회심해가지고 아까 미량 얘기 너무 잘하셨는데 그런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봉변을 당한 친구가 네. 사실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캐릭터가 네. 그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같이 하는 그 안경 쓴 친구.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이렇게 보조해주는 언제나 패치가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친구, 있어주는 약간 너드 친구. 캐릭터.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트루먼은 네. 처음에 반대하다가 패치 뜻에 뭐 그래. 오케이 응. 너 뜻대로 해줄게 해보자. 응. 한 다음에 패치가 또 다시 안 한다고. 응. 그럼 그럼 뭐야 그 친구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근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응.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인물 입장에서도 네. 실제 인물이 그래서 좀 불만을 가졌을 수밖에 없겠다.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내 되게 생각에도.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네. 영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주인공이든 음. 그 반대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든 네. 다 너무 단순하게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로해지더라고요. 영화가. 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메시지에 네. 저는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맞아요. 메시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색한 장면들이 많고 네. 지금의 관점에서. 네. 함부로 인간을 음. 그려냈다라는 부분을 좀 피할 수가 없어요. 약간 선을 좀 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지 않나라는 네, 네. 생각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20년 넘는 시간을 무기로 지금 이 과거에 나온 이 영화를 약간의 서투른 부분까지를 되게 뭐 훨씬 더 압도적인 그 우위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30년 지나서 네. 우리가 여전히 계속 감동했었던 그 쇼생크 탈출은 그렇죠. 저 얼마나 잘 만든 너무 영화인 대단한 거냐,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의 정수에 접근하면 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한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라고 마스터피스다. 하는, 네, 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울 때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 사실 결국 저희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영화 속 캐릭터를 보면서 저희는 오늘도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도 이렇게 알아갑니다. 성가신 사람 좀 힘들어요. 그다음에 너무 과인싸 힘들어요. 그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그런 것들에 조금 고단함을 느끼면서 패치 아담스에 대한 저희의 여발포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